5조입니다. 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그랬어요.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호 현역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옥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서 입영한 병, 남호 이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간부 후보생, 군간부 후보생. 2호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호 보충역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 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해서 현역병 임용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남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주체교원, 공중보건의사,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용어 산업교육요원,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서 보충에 편입된 사람. 4호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5호 전시근로역, 병역 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5대의 업종이죠. 그래서 현역은 징집에서 지원, 모집병들 있죠.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인, 군가보 후보생들인데 시험 보신 분들은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고 또 병역 필요한 장교들이 있죠. 병역 필요한 장교는 누굽니까? 의무장교, 업무장교, 군종장교, 또 수의장교가 있죠. 그래서 병역법에 의한 장교, 또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서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예비역 편입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환법부자들 그런 경우도 예비역에 편입되는 거죠. 보충역, 병역 판정검사 결과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에 의해서 사람 중에서 수급사정의 현역병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하고 지금 복무하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들인데 병무청장에 의해서 판정검사 결과 수급사정에 의해서 현역병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제 복무하고 있는 사람, 보충역이라고 그러죠.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6개월 특례 보충역이 있어요. 62조 이하에 보면 전공성 질병에 의해서 가족이 한 명은 6개월 특례 보충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용자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 살 때는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역준비역, 전 영어가 제일 국민역이죠. 근데 이제 병역 준비역으로 바뀌었는데 병역 의무자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은 병역 판정검사나 실제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는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래서 병역 판정검사 5급을 받았거나 그리고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병역처분에 의해서 전시근로역에 판정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수용에 의해서 깜빡가가지고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그래서 5급을 전시근로역이라고 그러죠. 수용자들에 의해서 수용자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형을 살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병역 처분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항 보면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병으로 보고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온다. 그래서 보충역의 장교는 66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품위를 선정한 사람은 보충역 소령, 예비역 소령, 보충역 소령. 근데 보충역의 장교는 또 병력동 소집에 의해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전시나 사변이나 이성사태에는 경우에는 보충역 장교도
병역동 소집대상이 된다. 그런 정도는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 전시권력 병입된 사람은 전시권력 부사관 또는 병이다. 부사관. 그래서 부사관 또는 병이다. 그래서 좀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망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병적관리 보겠습니다. 병적관리. 병적기록부가 있어요. 병적기록부를 누가 관리하느냐? 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병적은 각 호구 구분에 따라서 관리한다. 그랬어요.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서 군에 임명한 사람과 상근역 소집된 사람은 해당 군 참모총장, 또 천안본부되어 교정시설 경교도,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로 공무 중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안전처 장관, 경찰청장이다. 또 병역준비역, 또 전시근로역, 예비역 및 보충역은 거주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이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소집을 한다든가 부사교육 소집으로 하면 부사교육 소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병장이 관리하다가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부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총장이 관리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또 병립동 소집은 또 병적 관리를 지방병무청이 관리를 해서 부대에 입소를 했어요. 그럼 임명하면 총장이 하고 소집 해제했다. 그랬을 때는 지병장이 관리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안공무 대상자들은 천안공무 기관장이 관리를 한다. 그렇게 되면 되고, 나머지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은 거주지 지병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항, 국외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들에게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하고, 주민들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에 법률에 따라서 등록 기준지, 번적지라고 보면 되겠죠. 법 16조 부전정확히 번적지죠. 그래서 법 16조 사망 법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 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봐서 병역을 관리한다. 그래서 영 2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부분에 쳐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 병적관리기관장은 이병 전역 소집 해제 거주 이동 등으로 병역의무자가 병적관리 기간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해야 된다. 지체 없이도 숫자예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해라. 이 경우 전역이나 입역이 되는 거죠. 소집 해제, 보충역들 또는 소집 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해야 된다. 상근예비역도 소집 해제라고 봐야 되겠죠. 소집 해제,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해야 된다.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공부를 마친 보충역, 퇴역된 사람, 면역된 사람이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병적기록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그래서 여기 2조의 병적관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항 보면은 국외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이 없어요.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 주소지로 하겠다. 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등록 기준지로. 또 16조 3항은 징병검사, 현역병 임용 때가 처음부터 징병검사로 병역 판정검사 당시 거주지인 시군구에서 임명할 때 그때의 주소지를 우리가 병역 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봐서 병적을 관리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망에 보면 병적관리기관장은 임용전역 소집해제 거주할 경우에는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보내줘라. 그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전시근로역, 예비역, 또 의무봉부를 마친 보충역이에요. 보충역은 처음도 보충역, 공부도 보충역, 공부를 마친 경우도 보충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공부를 마친 사람들, 또 퇴역한 사람들, 연령정년이 있죠. 연령정년에 의해서 퇴역된 사람, 또 면역된 사람, 면역은 이제 병사가 병에 의해서 끝났을 때는 면역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병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네, 규칙 3조를 읽어보시고 영 3조 볼게요. 병역신고 출원 절차. 신고 또는 출원, 원에서 제출하는 거예요. 문서로 원칙적으로 하는데 다만
병장이 정할 때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구술이나 전화, 전시,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원칙적으로 신고 출원은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병장이 정할 때는 병무청장이 지방 병무청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 전시,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병역 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신고 출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가족중 성명자 또는 병역 통지서 수령인에게 본인을 대리해서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다. 본인이 없을 때는 대리로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대주, 가족중 성년자, 통지서 수령인, 세가 통 이렇게 수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6조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6조 보겠습니다. 6조 중요합니다. 6조 병역 통지서 송달 중요하죠. 누가 보냅니까? 지병장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우편 교부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지병장이 보내는 거죠. 통지서 지병장이 보내는 거죠. 어느 방법에서 보내는 거죠?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병역 의무자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거다. must예요. 해야 한다. 송달해야 된다. 지병장은 병역 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해야 된다. 이왕 지병장은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라. 수령증을 받아야 된다. 다만 병역 부과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 확인으로 또 전자 송달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 우편 주소에 입력으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1항, 2항 다 3항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2항 보면 통지서가 교부하면 통지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받으면 여기에 수령증이 있으니까 수령증을 받아라. 그런 내용이죠. 등기로 보냈을 때는 수령사실 사인, 등기 보내면 사인 있죠. 그래서 수령사실 확인 그리고 이메일 전자 송달할 경우에는 입력하는 거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항 지문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다음에 등기 우편으로 보낼 때는 수령 사실 확인이다. 수령증 받고 확인이고 이메일일 때는 우편 주소에 입력한다. 그리고 병역 의무자가 없다. 그럼 세대주, 가족중 성년자, 고용주가 들어가죠.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체 없이 병역 의무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경우 병역 통지서는 전달이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 병역 의무자에게 송달된 거로 본다. 그랬어요. 수령거 볼 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요? 그래서 세가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세대주, 가족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앞에 신고 출원은 세가 통이다. 이런 차이점 같이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4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 통지서를 송달할 때는 특별히 필요하다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 송달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비용도 똑같죠. 그래서 특별히 송달을 인정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 반송된 통지서는 법원에 문체록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까지 특별 송달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항 전자 송달은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 통지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하나에 송달할 수 있다. 이메일은 동의를 하라는 거죠. 또 5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장애로 전자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우편 또는 교부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7항 전자 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로는 지금 우편으로 교부하고 있죠. 우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메일을 하지 않아요. 향을 하겠죠. 그래서 5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일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 3조1을 보겠습니다. 여기 1항부터 7항까지 대한민국 통지서의 송달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문을 박스로 중요하니까 숙지를 하시고요. 영 3조의 부가서 통지서 볼게요. 직위는 날이면 인형을 인쇄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직위는 도장 찍는 것은 인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3조의 3 전자송달 지병장은 6조 1항에 따라 병역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송달할 때는 미리 병역 의무자에게 전자송달할 병역 의무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병장이 통지서를 송달할 때는 미리 의무자에게 종류 알려주고 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이항 지병장은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병역 의무자로 받은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해야 한다. 이메일 받은 주소로 전송하도록 되는 거죠. 또 지병장은 전송을 병무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병역 통지서와 전자송달할 전자우편 주소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각 지방병무청장을 모아서 병무청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무청장한테 요청을 해서 그래서 통지서와 이메일 주소를 전자우편 주소를 제출해라. 그런 의미죠. 통지소는 병장이 정하는 거고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는 뭡니까? 6조 6항은 전자우편 주소 오기 등으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 정보통신 이용 권한이 정지된 경우, 이메일이 사용이 안 되는 경우라든가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편 또는 교부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영사도 여기 좀 중요해요. 병역 통지서 수령의 선정이나 변경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이나 지청장에게 통지서 수령의 선정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라. 그러는 거죠. 통지서 수령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항이 중요하죠.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다. 같은 세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다.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 이웃집 아저씨일 수도 있고 편의점 사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다. 또 규칙 6조에 보면은 통지서 수령의 선정 또는 변경 신고, 병역 의무자가 부과하는 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을 범 6조 3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이 사망, 거주지 이동, 행방불명 등 사유로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지서 선정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라. 사망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거주지 이동이라든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럴 때는 수령인 변경, 선정,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라. 그런 내용이죠. 7조. 7조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대해서 교권이 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거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7조에 보면 7조에 병역증, 전역증, 병역증, 전역증이죠. 그래서 병역증 교부권자는 거주 지병장인 거예요. 그리고 전역증 교부하는 것은 소속 부대장이다. 이랑 볼게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자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 교부하고 부대장은 소속 부대장은 전역증 교부한다. 또 이항 병역증이나 전역증 교부 시기 교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5조를 볼게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지병장은 판정검사를 받고 병역 처분한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해라. 64조 1항에 따라서 병역 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64조 8장에 나와 있는데 자꾸 나옵니다만은 64조에는 전시기억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 쪽에서 이북 쪽에서 내려온 사람, 그 다음에 수용자죠. 그런 사람들은 병역 처분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병역증을 교부해라. 그런 말이고, 또 전역한 사람 전역증 교부하는 건 소속 부대장이다. 그리고 사망에 보면 지방
병무청장은 지병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병역증, 전역증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교부할 때는 본인이 신청하면 교부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규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규칙 같이 보겠습니다. 그죠? 병역증 또는 전역증 교부 1항 병역증은 전자카드에 따른다. 2항 또 전역증도 전자카드에 따른다. 그래서 나라 사랑카드 뭐 그런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3항 각군총장은 전함법무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 제적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증을 작성하여 전함법무대에 복무하는 기관장에게 기관장과 하여금 교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성권자는 누굽니까? 작성권자는 총장이다. 그래서 전함법무대에 있는 법무기관장으로 하여금 위임을 해서 교부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4항 보면 병역증,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병역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한 면을 첨부해서 지방장에 제출해라. 그러니까 재발급받은 사람은 재발급증서 제출하는데 사진 한 면은 전역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 또 신청인이 병역증,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직계정비소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내용을 확인해라. 신청인이 아닌 해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직계정비소 존속은 우회조합 밑에 비서 밑에고요.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는 주민등록 등초본 내용을 확인해라. 그런 내용이죠. 동의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등본 초본을 처음받도록 되어 있고 5항 지병장은 신청서를 받은 병적기록과 그 병역 관계 서류에 의해서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병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발급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랬고요. 6항 지병장은 병역의무자 병역관 신고 출원 등을 위하여 병역증 전역증을 제시하면 병적기록과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와 대조해서 병역증, 전역증 각나라 기재 사항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7항 국가기관 지방자치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채용하거나 각종 관업 특허 허가인가 면허 등록 지정을 함에 있어서 영 154조 1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의하여 병역 기피 또는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사실 없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병역 관계 서류로 비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항 보면 지병장이 확인해가지고 재발급 신청 접수대장에다가 접수 사실 기재해서 신청인을 교부해줘라. 그리고 또 6항은 그에 관해 대조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고용주 같은 경우는 채용이나 특허 허가인가 면허 등록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기피라든가 그다음에 공익적 사실 음질을 확인했을 때는 병역증이나 전역증 사본을 병역 관계 서류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병적조회 보겠습니다. 7조 병적조회는 숫자가 나오니까 지병장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각군 총장 또는 그가 군 복무를 한 부대장에게 병적을 조회해야 된다. 근데 각군 총장 또는 군부대장은 병적 조회를 받으면 병적으로 확인해서 10일 이내 지병장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병장이 각군 총장 부대장한테 병적을 조회를 할 때는 그 받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지병장에 통보해줘라. 숫자니까 체크해 주시고 밑줄을 쳐야 됩니다. 또 병적증명서 발급이 있어요. 규칙 8조에. 그래서 1항부터 있는데 지금 영문표기 병적증명서 추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1항 보겠습니다. 병적증명 받은 사람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병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서를 받은 지병장은 각고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병적증 접수 및 발급장의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5호 서식의 병적증명서를 신청인에 발급해야 된다. 어떤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인의 신분증.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증명하라는 사람은 직계 정비소, 형제, 자매, 배우자가 신청서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해라. 다만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확인해 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문 표기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법에
다른 행정정보 공동운영을 통해서 병적 발급하는 사람은 여권 정보를 확인해라. 또 여권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여권 4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병적 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번,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 또 영문 표기에는 여권 정보를 하고 또 병적표나 그 밖 관계 서류를 확인해서 접수 발급대장에 적고 증명서를 신청인한테 발급해야 된다. 본인이 아니죠. 본인인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직계점에 행진하면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사망, 현역공무 사회보험의 소집을 마친 사람 전시불로의 병역 면제자의 병적 증명에서는 병역사항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을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역공무나 사회보험 소집을 마친 사람 전시불로의 병역자의 병적 증명서는 주민등록 초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역사항이 등록번호를 띌 때는 나옵니다. 그래서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처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장이 정한다. 그래서 1장은 영어의 정의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여기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병적관리부터 우대 업종, 또 전역적인 교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시험에 또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1장에서는 중요하다기보다는 꼭 처음에 하는 거니까 이걸 기본 개념을 잡아야 뒤에 있는 부분에 이해를 되니까 이거는 100% 숙지를 하세요. 양도 적기 때문에. 또 시험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장 정도는 다 맞을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2장은 쪽수가 적죠. 병역 준비역인데 2장까지 보겠습니다. 병역 준비역의 편입 2장. 어, 8조 볼게요. 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한다. 나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18세 병역준비역 편입해서 19세에 병역처분검사를 한다 그랬으니까 18세부터 병역준비역 편입한다. 구조 준비역 편입자 조사.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해서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와 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또 2항 병무청장은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 등록 정보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3항 정보와 자료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 출생 등 사유로 주민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조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병역준비역 편입조사는 행정부 장관이 최초에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해서 다음에 영에는 다음에라고 그러죠. 18세 되는 남성에 대해서 주민등록 정보 자료를 병장에 통보해줘라. 그리고 병무청장은 또 주민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요청을 받아서 가족관계 정보를 요청한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외 출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주민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다. 세 가지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경우, 국내에 있을 때 주민등록 정보와 자료, 그 다음에 가족관계하는 가족관계하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병역준비역에 편입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정보와 자료, 가족관계 등 정보와 자료, 그리고 국외 출생 사유가 있을 때 조사를 한다. 0.7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를 하실 거예요. 기관장 숫자. 그래서 행정자치부장은 다음이죠. 18세가 되는 사람은 주민등록 정보와 자료를 매년 6월 30일 병무청장에 통보하고 병무청장 이를 각 지방 병무청장별로 보내야 된다. 또 병무청장은 법 구조 이하에 따라서 다음 해가 18세 되는 사람 가족관계 정보와 자료를 6월 3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으로 받아 주민등록 정보와 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 정보와 자료를
각 등록 기준지, 그전 본적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3항 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정보와 자료 및 가족관계 등록 정보와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병무청장에게 다음에 18세가 17세죠. 다음에 18세가 되는 사람은 주민등록 정보와 자료를 통보해준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은 요청을 받아서 6월 30일까지 똑같죠?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 정보 자료를 병무청장한테 보내준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에 18세 6월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이런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숙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료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각 정보 자료는 주민등록 정보 자료는 지방 병무청장을 보내는 거고 가족관계 정보 자료는 등록 기준지다. 등록 기준지 지병장한테 보내준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죠. 사항 보겠습니다. 지방병무청장 국외 출생 등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45에 따른 국외 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된다. 국외 출생의 사유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 허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145에. 그래서 또는 관계기관 대사 영사에 의해서 협조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항 보면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와 자료 및 가족관계 등록 정보와 자료 범위와 제공 방법 등을 행정자치부 장관, 법원행정관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항에는 병무청장이란 말이 안 오고 지방병무청장이에요. 바로 이게 각 급이 같으니까 장관급이니까 병무청장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병장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항은 그냥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병장이 관계기관 협조 또는 국외허가 신청서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출생 등 사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 등과 강의 협조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규칙 11조를 보겠습니다. 국외 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에는 지병장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병역준비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부터 145일 또는 130조에 따라서 이 규칙 108조 1항 또는 111조에 따라 국외 허가 신청서 또는 국외 기관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병역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외 출생을 한 경우거나 또 병역준비에 편입되기 전이 몇 살입니까? 18세 전에 출국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관련해서 국외 허가 신청서라든 가족들이 갔기 때문에 그러나 또는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 받은 경우에는 25세 되면 허가 신청 받잖아요. 그래서 갔다 하더라도 거기 외에 있을 때는 25세가 되면 국외 허가 신청서를 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대상자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병역을 관리하는 거다. 또 병무청장은 영 149조 1항 각 원에 해당되어 37세까지를 허가기관으로 하는 국외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제 공관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증명서류를 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경찰청에 통보하여 병역을 관리한다. 그래서 영 149조 1항 각호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그 사람 거주하고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관으로 하는 국외 허가를 받는 걸 보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공관장으로부터 사실증명서를 받을 때는 그 지병장에 통보해서 병역을 관리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병장은 국외 출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병역준비 펜션을 변경을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병무청장은 이미 그 각 지역에서 영주권이라든가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을 땄다. 그런 사람들한테 37세까지를 허가기관은 국외 허가를 받는 거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 공관장으로부터 사실을 증명서를 받을 때는 지병장이 통보해서 등록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구장이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 자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항 지병장은 병역준비의 편입 대상자로서 병력대입자에서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면 주민등록 정보 자료 및 가족관계 등록 정보 자료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병적 대입자의 성명, 주소 및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입력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규칙 11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장을 보면은 뭐 쉽 건데, 그래서 일단 그게 허가 신청사, 연장허가 신청서는 지명장이 하는 거고, 병무청장이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일본이라든가 그런 기타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37세까지 허가기록 허가를 받는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류를 받으면, 재공헌 서류를 받으면 지명장이 통보해서 등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제2장은 병역준비 편입은 양이 적어요. 그래서 두 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장, 다음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 자료를 병무청장에 보낸다. 또 보건행정청이 6월 30일까지 법이 요청을 받아서 가족관계 정보 자료를 병무청에 주면은 거주지는 지방경무청 또는 가족관계 등록 기준지 지방경무청에 보내주는 거다. 그리고 국외 출생 사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 허가 신청서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조사를 확인한다. 이 세 가지 1항, 2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쳐놨기 때문에 07조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